예. 또 두서없이 시작해 봅시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100% 좋은 건 아닌데 여러분들보다는 지금 컨디션이 뭐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D-20이 남아 가지고 거의 뭐 육체와 영혼이 지금 분리된 상태가 아닌가요? 아니면은 자포자기한 상태든가. 아 정말 저기 '내가 이제 100% 완벽히 준비했다.' 이런 분들은 잘 없죠. 좀 '열심히 하긴 했는데 결과는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완벽주의자 가깝다고나 할까? 그래서 나름 완벽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 그래서 좀 약간 좀 부실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많이 안타까워요. 지금 보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씩 저기 게시판에도 보고 이러니까 지금 뭐 "완전히 멘붕이다. 현타가 온다. 지금 보니까 다 까먹는다. 모래알 기억을 가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맞아요. 이게 시험 자체가 본인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시험 자체가 그래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사법 시험과 달리 사법 시험에 맥락이나 있고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 시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느낌 위주로 교수 위주로 이해 위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뭐 단어나 어떤 그 표현의 그 정확성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이제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절차법이다 보니까 거의 절반이 절차법이잖아요. 민집 상업등기법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이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모래알이고 뭐야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그 정신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거기 한번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저도 일단 "기출 문제를 많이 낸다." 그랬더니 "와 이거 진짜 사법 시험은 기출 문제 절대 안 내는데 기출 문제 많이 냈고 이거 기억만 하면 되겠네." 그리고 읽어 보니까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3 회도까지 그냥 대머슴하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읽다가 이제 문제 풀고 하니까 뭐 맞출 수 있는 거야.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인제 좀 공백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인제 다 까먹는 거죠. 막판이 돼 가지고 모의고사 쳐 보니까 '아 이거 안 됐구나. 다 틀린 거.' 뭐 쉬운 거 다 틀리고 막 이러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러니까 막판에서 인제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3 개월 전에 인제 그 현상을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사실로 그럴 거예요. 제가 이 말로 경고를 하기 전에는 '나만 이런가? 내년까지도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년까지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만약에 지금 멘붕 온 상태와 똑같이 하신다면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이 공부는 오래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정말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기억력이 1년 가요? 제가 볼 때 기억력이 1주일도 안 가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되고 여러분들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주일도 안 가요. 그러니까 1주일 기억력을 상정을 해서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왜 그 말 하는군요. 제가 기회가 없었잖아요, 제가 일한다고. 사실은 요번 주도 상당히 많이 바빠요. 상당히 많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제 D20일 딱 남았는데 마이너스 20일 남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뭔가를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시면은 간당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한 2 점이나 최소한 평균 2 점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뭐 많이 올리면 이제 5 점까지도 올릴 수 있죠. 진짜 10 문제를 더 맞춘다 이러면 어때요? 그런 정신으로 지금부터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경고를 하지만 오늘도 두서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판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리가 똑같거든요. 지금 상당히 불안해요. 상당히 불안하고 내가 뭔 짓을 할지도 모르고 뭔가가 내 인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 행동하면 지금 20일 동안 잘못 행동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학원을 가셔도 지금쯤에는 학원을 끊으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정리해 왔던 거를 조용히 정리를 하고 시험을 대비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학원을 나가시고 계신다면은 오히려 그게 독약이 될 수 있다. 마음은 편해요. 마음이 나가고 지금 모의고사 치고 하면 되지만은 사실은 여기 인제 전국 돈번이 모의고사를 치지 마라 하는 이유는 이거는 옛날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말하자면 저거는 한 달 반 전쯤에 해 가지고 그때 인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거지. 지금 내 위치를 파악해서 뭐 할 거예요, 지금 20일 놔두고. 뭐 지금 모의고사 치더니 75점 나온다. 그러면 그때 75점 나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 안 해도 되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 선거 직전에 뭐 마음 뒤숭생숭하게 거기 예? 그 여론 그 결과 발표하지 마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실력은 무조건 지금부터는 말하자면 '내가 정리를 잘하면 붙는다.' 이 생각을 하셔야지 점수 쳐 보니까 63 점이 나왔다. 그럼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점수 쳐 보니까 뭐 한 70점 나왔다. 그럼 '아 나는 됐다.'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오든 잘 나오지 않든 그 모의고사 쳐 보는 거는 아무 그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의고사 쳐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혹시 뭐 이게 내가 뭐 시간이 모자라지 않나 이거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근데 그 시간이 모자라지 않나 또는 내가 그 시험을 치면서 마킹 실수를 하지 않나 아니면은 내가 시험을 치다가 또 이거 생리 현상이 좀 발생하거나 내 몸의 컨디션 이런 걸 체크해 보기 위함인데 지금 체크해 봤자 뭘 거예요. 그동안 체크해 가지고 다 정리를 해 오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전범위모사를 쳤다, 치고 있다. 그걸 반성하고 또 뭐 '아이고 나는 될까 안 될까.' 하는 거는 전혀 시험과 관계없는 일이다.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 최신 판례 하나라도 더 정리하고 그다음에 오답 노트 하나라도 더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학원을 나간다. 갔다 왔다 그 시간이 또 얼마나 그 낭비예요. 지하철에서 그 요약한 걸 지하철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하철에서 하시면은 정신이 산만해 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나이가 젊지도 않은데 저도 버스에서 뭐 이게 뭐 톡톡톡 그러면은 멀미가 일어날 정도로 그런데. 그죠? 나이가 젊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치는 요령 같은 경우는 인제 뭐 제가 뭐 해 왔던 그 방식을 좀 가르쳐 드릴 거고 파리가 날파리가. 시험 당일 준비 같은 경우도 그런 분 봤어요. 잠깐 얘기하면은 우르르 나가셔. 어디 식사하러 가신대. 이게 점심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지. 제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오후 과목 정리한 거 싹 다 보고 시험 쳤거든요. 거기서 진짜 안 봤으면 '아 틀릴 뻔했다.' 하는 게 거의 10 문제 됐어요. 어 10 문제. 그러니까 인제 거의 81 점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시험 보면 있죠. 그죠? 어. 그리고 어떤 분 보면 커피를 갖다가 탁 옆에다가 책상 위에 올려 놓고 이게 드시고 가던데 예 화장실 가면 내내내 다시 갑니다, 중간에. 예. 그리고도 지금부터 이제 건강 관리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제 동영상 보신 분들 보면은 이제 새벽에 새벽에 동영상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게 제가 한 시쯤 잔단 말이에요. 그죠? 1 시쯤에 인제 제가 인제 처음 유튜브를 인제 시작했으니까 예 그런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보면 새벽 보면은 인제 그 구독자분들이 한 6 명, 7 명 이게 늘어나 있으셔. 그러면은 그때 보셨다는 거잖아요, 새벽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연습해야 돼요. 특히 그래요. 절대 한 달 전부터 시험 시간 때 컨디션이 최고조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도 뭐 그렇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은 이게 조언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다 경험 보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조절한 거예요. 우리 항상 그래요. 우리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도서관을 가 봐도 공부하는 제가 도서관 자주 한 번씩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추억 때문에 예 마음도 편해지고. 가 보면은 시험 공부하는 패턴이 오후 되면은 열심히 공부해. 한 오후 3시 지나면은 오후 한 4시 되면은 오후 뭐 8시 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오전에는 그냥 주무셔 이렇게. 아니면 휴게실 가 가지고 이게 동영상 보신다든가. 그때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는 오전 8 시에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시면서 그 아침 식사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꼭 7 시에 일어나셔 가지고 최소한 7 시에 일어나서 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고 그때부터 컨디션 조절을 계속 해야 돼요. 생리 현상이 언제 일어나나 이것도 체크하셔야 돼요. 아침 식사하고 뭐 한 8 시쯤에 생리 현상이 일어난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 그거 다 인제 한 달 전에 조절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 화장실도 막 있는데 거기 줄 서 있어.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가? 저 같은 건 그러지 못하거든요. 진짜 다급하면 어떻게든지 할 수 없겠지만은 그거라도 벗어나야 뭐 시험을 치겠다고 뭐 이게 하겠지만은 그런 것도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신경만 쓰고 될까 안 가 걱정만 하다가 갔더니 뭐 9 시 되니까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해. 그때서야 인제 감독관 보고 "아유 화장실 갔다 오면 되지 않나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번씩 보면 '아 얘 준비 안 하셨구나.' 그리고 인제 요 다 설명을 하겠는데 이제 한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면은 저는 이제 여기 보면은 "점심시간 이용 시험 시간 5분 전까지 인제 오답 노트를 보라. 자기가 정리해 온 거를 보라." 볼 때도 슥슥슥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시험 당일 가 보면 한 교실에 몇 명 앉아 있습니까? 한 20명 앉아 있죠. 어.
20명 앉아 있으면 제가 인제 옆으로 인제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 이렇게 이제 보잖아. 다 경쟁자들이니까. 예. 보면은 어떤 분들은 내체가 눈을 탁 감고 연로하신 분들은 눈을 탁 감고 이렇게 명상을 하셔요. 옛날 거를 이제 회상을 하시는 것처럼. 특히 또 젊은 분들은 뭐냐면은 한 30-40대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두꺼운 책을 가지고 오셔 그것도. 깨끗한 책을. 물론 뭐 '내년에 시작하겠다.' 그 마음으로 해 오신지 모르겠지만은 오신지 모르겠지만은 두꺼운 책을 내 가지고 옛날 사법 시험처럼 찍듯이 탁 펼쳐 가지고 그제서야 탁 어떤 부분 읽어 보셔. 죄송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해 가지고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말하자면 그 법무사 시험이 최고의 난이도 최고의 경쟁률이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예. 진짜 변시보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로스쿨을 못 가서 그렇지 로스쿨만 들어가면 진짜 6개월 만에 붙을 자신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도 진짜 뭐 이게 그 최종적으로 붙으신 분들 1 차라도 붙으신 분들 있죠, 그죠? 붙으신 분들 사법고시 하면은 거의 한 80-90%는 다 붙으실 거예요. 경쟁률이 그렇게 심해요. 어. 진짜 그 저기 되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내노라 옛날에 그 뭐 학벌도 되시고 내노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법대 나오시고 뭐 행정관 하시는 분도 있고 5급 붙었다가 제 그 저기 아는 그 형님은 5급 붙었다가 예 사법고시도 공부하시다가 5급 붙었다가 이거 붙으신 거라. 그래도 공부 몇 년 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이제 하는 하는 시험인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그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시험 친다는 것은 종합 예술이다. 완전히 전투하고 똑같다. 모든 총알 하나, 뭐 하나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게 평소에 습관화가 돼야 돼요. 습관화가 안 되고 특히 정리도 안 하고 아침에 가 가지고 아니 배가 살살 아프고 어 모든 거를 준비 안 하면은 절대 정신이 흔들려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면은 찍어도 잘 맞아. 판단이 잘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거지. 아침에 인제 오전에는 그러니까 막 풀리지가 않아. 몸이 찌뿌드한 게 막 그냥 맨날 뭐 집에서 자다가 그날 당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민법, 상법 여기서 인제 고득점을 얻어 줘야 되는데 보니까 흐리멍텅하고 그렇단 말이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대충 찍었어. 근데 한 오후 3시 정도 돼서 보니까 잘 보여. 이거 아니잖아. 확실히 몰랐다고 쳐요. 근데 찍으니까 맞아. 바로 그거예요. 컨디션이 좋으면 찍으면 세네 문제는 더 맞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자면 10 문제 찍었으면은 컨디션 좋으면은 진짜 6 문제 맞춰요. 3 문제 4 문제는 안 된다고. 저번에 그랬잖아요. 1-2 문제 맞춰 가지고 붙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이 정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20일 남은 시점에서 1-2 문제 더 맞추고 내가 평소에 있던 실력을 예 보다 더 나오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시험러가 아니면은 저같이 모든 시험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비디오 세팅 좀 고치고 왔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지금부터 제가 이 추천해 준 시험러가 추천해 준 요 방식을 한번 최대한 따라서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요거는 객관식 문제집도 보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시간 낭비예요. 예. 맨날 지금은 뭐냐면 어떻게든 내 머릿속에다가 틱을 하나라도 더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객관식은 틱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나를 괴롭히게 만드는 거지. 맞나 틀리나 정신적인 객관식 문제 푼다는 건 정신적인 그거예요. 말하자면은 상처를 자꾸 주는 거야. '아 틀렸다. 맞다.' 그럼 뭐 해야 돼? 그때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객관식 문제 빚만 푼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여기 오답 바다바다 까먹는 과목이 까먹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객관식 문제집을 봐도 되는데 제 같으면 절대 안 봐요. 어. 그래서 까먹는 부분이 뭔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책을 갖다가 만약에 여기 민사집행법부터 먼저 하라. 까먹는 부분이 뭔지 이러면은 저는 인제 가장 어려운 게 가압류 가처분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가압류 가처분 저게 판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틀린 거. 그거 딱 넘겨 보면은 포인트를 이렇게 딱딱 이거 까먹겠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리를 지금 안 해 놨다고요. 두말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붙어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문제집을 풀어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단 1 분이라도 쓸데없는 데 지금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쓰시고 내가 다 했다.' 이러면서 몸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몸 관리를 하면서 정말 그 시험 점수와 직결되는 부분에다가 쏟아부어야 되는데 학원 가 가지고 아니면 나름 모의고사만 치고 정신적인 번아웃이 돼 가지고 집에 가서 뻗어 버렸어, 하루 종일. 그 소중한 20일 중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날은.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모의고사 사실 그렇잖아요. 모의고사를 친다는 100 미터 달리기가 똑같아. 운동선수가 누가 운동선수가 100 미터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매일 100 미터를 그냥 미친 듯이 뛰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하자면 100 미터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가도 해야 되고 뭐 체력 운동도 해야 되고 덤벨도 해야 되고 말하자면 별짓을 그냥 보강적인 짓을 다 하지. 100 미터 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완전히 뭐 쑤시고 모든 체력이 다 그러고 보니까 뭐 숨도 안 쉬고 뛰어야 되는데 100 미터를. 포도당도 고력되고 몸은 그냥 거의 고갈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거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100 미터를 뛰어 본다는 것은 나의 지금까지 향상이 내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제대로 통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쳐 가지고 뭔가가 실력을 높이겠다. 저번에 얘기했죠. 객관식 문제 해 가지고 실력을 그거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음. 물론 제 말은 항상 상대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예. 통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제가 뭐 "공부 다 했다. 정리 다 했다." 할 일이 없어. 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완벽하게 준비했어. 이렇게 하면 그냥 모의고사 한번 쳐 보시고 그냥 뭐 시간 맞춰 보시고 '나는 되는구나. 역시 똑똑해.' 하면서 그냥 뭐 시원한 그늘 아래 그냥 수박이나 까먹고 뭐 그런 분은 뭐 오늘 뭐 맥주 한 잔하고 하루 종일 주무셔도 괜찮단 말이에요. 과연 그런 분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분이 있으면 옛날에 그 변시돼 가지고 벌써 사시돼 가지고 벌써 한 자리 하고 있지. 여기서 공부할 거 봐 그렇진 않다고요. 예. 우리는 끝물이라 그랬죠. 끝물이니까 뭐든지 하나라도 기를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최신 판례 지금 해야 될 걸 최신 판례 정리해요. 어떻게든 판례 정리. 그러니까 최신 판례도 저는 요즘 트렌드를 잘 몰라요. 뭐든 뭐 공부를 다 하고 "이 판례가 나온다." 뭐 "이것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뭘 해라." 제가 그렇게 해 왔으면은 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공부한 지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5년 지났죠. 예. 그래서 그 감각으로 지금 일단은 얘기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제가 계속 안내를 해 드릴 것 같으면은 파악을 해 보고 요즘 트렌드를 더 반영할 수 있고 이렇게 노력하겠지만은 예 상대적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최신 판례 정리해야 되는 한다는 것은 그냥 그거니까. 법무사 시험의 한 특질이니까 정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많은 것을 한 대여섯 문제를 건졌다. 또 보니까 고대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고 있다고 쓱 봐요 문제를. "뭐?" 이러면서 쓱 봐. 그럼 그게 고대로 나오는 거야. 그냥 찍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인제 최신 판례 판례 공부를 읽고 간략히 정리한 거 저기 보면은 제가 이걸 갖다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유튜브에 안 올린 이유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자주 올리면 안 좋대요. 알고리즘이 뭐가 섞인대. 이래 갖고 안 올려 가지고 제가 카페에다 올려 놨어요. 어차피 카페에다가 자료를 올려 놨으니까 거기 제 카페 보면은 여기 있죠. 그죠? 카페 가지고 가입하시고 예. 거기 자료도 뭐 다운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보세요. 예. 물론 자기가 인제 혼자서 정리할 능력이 된다 이러면 하시는데 심심하잖아. 예. 그래도 좀 유대감을 갖고 저하고 유대감을 갖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질문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전화하세요. 전화해 가지고 "법무사님 구독자인데 요게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저 올해는 전화를 못 해요. 저도 늙어 빠져 가지고. 올해 전화하면 기가 빠져. 예. 이게 진짜 돈이 들어올 거다. 이게 상담을 할 거다. 그러면 기를 쓰고 해야죠. 그죠? 해 가지고 수임하면 100만 원 얻는데 그거 제가 진짜 굶어서라도 밥을 굶고라도 해야지 뭐. 근데 여러분들하고 상담해 주면 내가 밥을 굶으면서 해 주면 안 되잖아. 예. 간단한 거나 핵심적인 거 이거 모른다 이러면은 요 댓글 다시면 내가 또 다라라 댓글 달아 드리죠. 그죠? 예. 아니면 저 카페에다가 제발 저 카페에다가 댓글 좀 달아 주세요. 제발 좀 이렇게 뭔가 이게 소통을 하시면 되지. 숨어 가지고 제가 그랬죠. "법무사직을 가지고 싶다." 이러면은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여튼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고 제의할 수 있고 이런 강심장이 돼야 돼요. 어. 그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말하자면은 사회적인 관계적인 거거든요.
변호사랑 좀 변호사처럼 나 가지고 뭐 발표하고 뭐 이게 "저 인간이 잘못했다." "배상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권리를 뺏는 자와 안 뺏기려는 자 사이의 중간의 사이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뭔가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거의 그거예요. 내 스스로 자아가 없어야 돼. 어디 가서든 대변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든 문의를 할 수 있고 이런 그게 있어야 돼요. 이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처럼 막 이렇게 뭐 공부하듯이 그런 거면 안 돼. 멘탈이 강해야 돼. 예. 말하자면은 그 대통령 보고도 전화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아이 뭐 전화하는 게 미안하다. 뭐 알아보는 게 미안하다." 이러시면 안 돼.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요 자료하고 동영상은 네이버 카페에 올려 놨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요약을 해 놨어요. 요약을 해 놨는데 예 잠깐 보시면은 요거 인제 요렇게 요약을 해 놨거든요. 이제 강의를 찍어 가지고 좀 올리려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인제 포인트 딱딱 집어 가지고 "요것만 외우시라." 이렇게 하려고 하긴 하는데 요건 민사집행법 요건 민소법에서도 인제 참 핵심 쟁점인데 요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된다고. 보니까 '와 외국 학생 판결 맞췄네.' 이런 생각하면 딱 읽어 보면은 읽어보고 포인트만 딱 집어넣으면 으르르 보고 딱 찍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어. 그래서 요렇게 했고 예.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소리고 나중에 요거 해 가지고 제가 올릴 거예요. 6월 15일 거는 판례가 중요한 게 2 개밖에 없어 가지고 2 개가 있고 나머지 7월 1일 거는 좀 몇 개 있대요. 요건 상법. 상법. 명의개서, 주주명부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요 판례 나올 수가 있고 요거는 뭐 하여튼 임대차 계약 체결 이것도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건데 했고 그래서 요거는 보험법, 상법, 보험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몇 개 없지만은 그래도 요거 알아 놓고 찍어 놓고 제가 요거 그 올려 놓고 난 그 프린트해 가지고 그거 마지막까지 첨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해설 강의 올릴 거예요. 이거 하고 오늘 저녁에 올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왜냐면 이거 판례 해설하고 제가 지금 해 주는 거하고 섞어 버리면은 좀 헷갈릴 것 같아 가지고. 음. 그래서 요거는 해 가지고 요 자료는 카페에다 일단 올려 놓을게요. 그 네이버 카페 가 가지고 댓글 좀 달아 주시고 여기 좀 활동 좀 해 주시고. 기본을 좀 해 주셔야지 제가 또 그래야지 좀 제가 열심히 또 보답을 해 드리고 하죠. 직전 최소 6 개월을 정리하는데 왜냐면은 6 개월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례집을 한번 보세요. 판례집을 보면은 판례가 어디까지 그 자기가 최종 그거 했는지 체크를 다 해야 돼요. 알겠어요? 만약에 민사집행법이 자기가 인제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민사집행법이 2026년 만약에 3월 달에 했다. 2월 달까지 판례를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맨 뒤에 보면은 판례 색인이 있잖아요. 판례 목록. 거기 보면 2월 달까지 있습니다 하면은 민사집행법에 대해서는 3월 예? 3월 하나도 빠지면 안 되니까 2월 달부터 하셔야 돼요. 2월 판례 공보부터 이렇게 보셔야 돼요. 2 월이니까 항상 그때부터 판례 공부해 가지고 새로운 판례가 없는지 그걸 점검을 다 해 가지고 저처럼 아까 그 한 것처럼 잠깐만 있어 보세요. 원래 인제 판례 공보를 법원 그 도서관 그 사이트 가 가지고 요거 저번에도 얘기했나요? 판례 공보는 저 네이버에 판례 공보 치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아래 한글로. 아래 한글로 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뭐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민사 하면은 민사집행 그러니까 상법 그리고 민사특별법 민법도 있지만은 민사특별법 근로에 관한 거 전부 다 인제 돈 주라, 돈 달라, 사인 간에 돈 달라 다투는 거는 전부 다 민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섞여 있으니까 뭐가 뭔지 금융투자 이런 거 나오는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추출을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뻔한 거 이런 건 안 나와요. 요거는 인제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인제 추출을 했는데 특별법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이나 공탁 이런 게 나온다. 그럼 반드시 100% 출제야 그거는 그냥. 희한하게 인제 사법고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변실을 언급 안 하는 이유가 변실은 공부 안 해 봤다 그랬죠. 할 이유도 없고. 그거는 최신 판례를 반영 안 하거든요. 1 년까지는 반영 안 해요. 근데 인제 법무사 시험은 이게 법무사 특징이 뭐냐면은 "최신 판례 알아라." 이런 거예요. 좀 이렇게 직업적으로 최신 판례 참조해 가면서 이렇게 그 서류를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출해서 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하는 거는 일단 읽어 보세요. 제가 절대 상대적으로 들어라 그랬죠. 제가 추출해 가지고 한 게 요거만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최소한이겠죠. 그죠? 어. 근데 판례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요건 시간이 들더라도 이런 데에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인제 그때 '아 판례를 해야 된다.' 정말 잘한 거죠. 괜히 거기 말하자면은 최신 학원에서 강사들이 요약해 가지고 출판을 하긴 하잖아요. 어. 근데 사실 거기에 최신 판례까지 뭐 1개월 전까지 이게 뭐 정리를 해 주면 괜찮겠지만 안 그러면은 뭐 학원을 안 다닌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죠.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6 개월까지 정리하고 정리한 것을 시험 시작 5분 전까지 보고 있으면은 나중에 보다 보면 그냥 확 뛴다. 확 뛴다. 예. 그다음에 그렇게 정리하시고 저번에도 얘기했나? 다른 데서 얘기했네.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은 지금 정리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2차 준비하면서 고 1 년분을 정리를 하는데 아 제가 뭐 몇 개 정리해 가지고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나 한번 노력은 해 볼게요. 답은 정답은 못 드립니다. 저도 살아야 되잖아. 저도 귀찮 이 저기 사람의 가장 디폴트는 귀찮아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생존 본능이에요. 자 오답 노트를 지금부터 정리를 하시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판례 정리하고 오답 노트 정리인 게 가장 핵심이다.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기 뭐 오답 노트를 좀 달라 하시는 분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 오답 노트 본다 해서 그게 이해가 가시면은 100% 붙으실 건데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 이 자료는 저번에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민법도 좀 했고 그다음에 상업특기법도 했고 공탁법도 했는데 그 자료가 싹 없어요. 그리고 2차 시험 입력한 것도 있는데 물론 그때 2차 시험은 뭐 5년 전 거니까 요즘하고 좀 다르죠.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제 요런 거는 뭐 그때 뭐 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또 5년 동안 그 판례가 축적이 됐잖아요. 포인트도 축적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완전히 옛날 자료죠. 그래서 요거는 뭐 예시로만 보시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시로만 보시고 이걸 가지고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 보세요. 이게 몇 페이지까지냐면은 와 그때 22 페이지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많이 했죠.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진짜 이 하나하나가 다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야. 이걸 해 놓고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후에도 이거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다 체크하고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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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왜냐하면 내가 정리한 그 기억이 있으니까 요런 것만 봐도 다 된단 말이에요. 민사집행법도 그때 78 점을 받았나? 뭐 적지 않은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라. 그리고 요게 뭐 참고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 올려 놓을게요. 사실은 '이걸 같이 또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못 만들죠. 제가 정말 강사로 전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못 만들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약본은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된다. 그러니까 민집이 가장 헷갈리고 그다음에 부동이 헷갈리고 상등 공탁 순으로 파트별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싹 다 할 시간이 지금 절대 없어요. 민집에서 만약에 내가 잘 틀리는 부분이 어디인지 어디를 정리를 해야 1-2 점을 더 올릴 수 있을까? 거기서 3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뭐 민집하고 상등을 2 개를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한 2 시간 정리하고 상등 1 시간 하고 아니면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부등 2 시간 정리하고 공탁 뭐 1 시간 정리하고 이렇게. 절대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장에서 책 가져가면 안 돼요. 절대 미취해요. 볼 시간이 없어. 어디 넘겨 봐. 언제든지 한 장 몇 장에 아까 그것처럼 정리해 가지고 가시라. 예.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용해 가지고 하시라. 점심시간에 그럼 이 생각도 할 수 있잖아. '그럼 나 점심 안 먹고 저것만 볼래.' 점심 안 먹으면은 오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탄수화물을 먹어야 집중이 된대요.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음. 그다음에 시험을 요령 읽으시는 제가 볼 때는 헌법부터 푸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법부터 풀어 가지고 헷갈리고 머리가 인제 뻑뻑해지시고 하면 안 되고 워밍업 해 주시고 하면 되는데 요게 순서가 괜찮지 않나 싶어요. 가등부터 먼저 푸시는 사람은 없겠죠.
이건 다 찍는다며. 저번에 얘기할 때 찍어서 안 된다 그랬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다 이거. 그러니까 헌법은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상법이 좀 가벼워요. 판례 위주니까 가볍게 풀 수가 있어요. 민법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가등 푼다고 민법 시간 쫓기면 안 되니까 그래도 좀 시간을 남기고 풀 수 있는 게 민법이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고, 2교시는 제가 볼 때는 민집부터 풀어 가지고 '아 이거 민집 거의 다 찍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나마 좀 쉬운 부등부터 푸시라. 공탁부터 풀면 안 돼요. 물론 뭐 그렇게 돼 있지만은 헷갈리기 시작하면 답안지 그 순서 어디에다 하는 거 그거 잘해야 돼요. 말하자면은 되도록이면은 사실 민집부터 풀어도 괜찮은데, 아야야야야 공탁부터 부등부터 풀어도 괜찮은데 답안지 그거 체크하는 거 잘하셔야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답안지 그 체크 잘못한다. 법무사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걸 실수할 것 같으면은. 악담을 퍼부어야 돼. 왜냐하면은 법무사는요. 이거 숫자 하나, 뭐 하나 이게 아주 세밀하거든요. 단어 하나 엄청나게 신경이 쓰여요 그게. 왜 그런 거 집중력이 필요하고 뭐 이게 이게 서류 철하는 거, 뭐 하는 거, 숫자 바꾸는 거, 이름 바꾸는 거. 그거 하나하나에 목숨 걸고 이렇게 그 서류 업무를 한단 말이죠. 뭐 대충 얘기 써 가지고 변론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류로 승부한단 말이야, 뭘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 서류를 만약에 부산지방법원에 넣으려 그러니까 부산 서부지원에 넣어 버렸다. 안 하는 게 좋아 법무사를. 누구 낭패를 시키려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를 해 주세요 이랬는데 담보 등기를 해 버렸다. 안 하는 게 좋아. A한테 해 달라고 B는 그 B한테 하지 말고 A한테 하자. 누누이 얘기하는데 A한테 이전 등기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아 그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답안지 잘 작성하세요 하나부터 끝까지. 저는 지금부터 한 번도 오답을 그러니까 말하면 체크를 해 가지고 이게 체크를 했는데 내가 답안지를 잘못 체크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사법시험 칠 때도 그랬고 이거는 한 번밖에 안 쓰니까 그랬지만 옛날에 그것도 한 번 봤어요. 한국사 검증시험. 뭐든지 안 받겠어요. 그거 저번에 그거 한다고. 뭐더라? 하여튼 뭔 시험 보는데 그게 인제 필수 요건이야. 그래서 한국사 검증시험 봤는데 그것도 1급 받았죠. 85점 받았나? 한 달 공부해 가지고. 많이 했죠. 철저히 하려고 해 가지고 한 달 공부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도 추억이네. 그러니까 절대 그거 하지 마시라잉. 그러니까 이거 안 하려면 오답 체크 잘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문제지면은 바로 체크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1.0이 좋아요. 1.0이 왜냐면은 답안지 체크하기도 좋고 0.5는 뭔가 사각사각하니까 이거 아이고 기분 나빠. 뭔가 이게 종이 긁히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시험 팍팍 할 때는 1.0을 쓰신대. 아니면 문제지는 일단 눈에 팍팍 띄는 게 좋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지거든. 그래서 제트스트림 0.7로 팍팍 체크해서 하면은 이게 실수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인제 제트스트림을 여기까지 답안지까지도 표시 못 하니까 아니면 사부심 1.0으로 이거 표시하고 여기서 문제를 팍팍팍 풀고 크게 탁탁탁 체크하면서 보고 여기 빨리빨리 체크를 하고. 그리고 답안지 체크는 사부 1.0으로 하시는데 왜냐하면은 저거는 바로 체크하시면 안 돼요. 바로 체크하시고 또 감독관 불러 가지고 바꿔 달라 하느니 그럼 내년에 가시는 게 좋아요. 페이지 넘기기 전에 답을 표시하세요. 페이지 넘기고 또 넘기고 답 표시하지 말고. 저는 절대 안 그래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페이지를 이렇게 2문제씩 나와요. 2문제씩 표시하세요. 풀고 표시하고. 내가 무슨 과목 하고 있는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분명히 그런 사람 있어요. 저번에 수능도 그렇잖아. 젊은 아들도. 거기 저기 폰 울리지 말라니까 폰 울리고. 그런 아들은 그냥 대학 안 가는 게 좋아. 누구 망신시키려고? 집안 망신시키려고? 그 정신도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도태시켜야지 뭐. 그러니까 페이지 넘기기 왜냐면 이거 하면 헷갈려 나중에 가서. 그거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러니까 내가 뭔 판단을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그런 하신 걸 하라는 거예요. 음. 요게 가장 중요한데 헷갈리는 자신 없는 문제는 체크 후 과감히 넘겨 요거 나중에 풀겠다고 체크 팍팍 하셔야 돼요. 그게 5문제 이상 넘어간다 이러면 내년을 기억하시는 게 좋고. 제가 볼 때는 한 민집 이런 것도 한 6문제인가 5문제가 여기가 체크가 되더라고. 헷갈려. 근데 거기서 찍기 시작하면은 쉬운 문제도 찍게 돼. 이거는 그러니까 분류를 해야지. 이게 내가 아는 문제고 이거는 내가 모르는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든지 찾아가 찍어야겠다. 예 가벼운 마음을 해야지. 거기서 열심히 찾아보고 '역시 나는 헷갈리네. 역시 어렵네.
'아 역시 공부를 잘못했어.' 자꾸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5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헷갈릴 수 있고 이거는 당락에 지장이 없고 내가 다 푼 다음에 다른 거 인제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거 다 푼 다음에 이걸 여유롭게 오히려 찍으면은 뭐 '더 맞을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겨야 돼요. 그리고 다른 문제 모두 컴사까지 다 마킹한 다음에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제 정리하세요." 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목시계는 전자시계 안 되죠. 그죠? 전자시계 되나? 전자시계 되면은 0.1 초까지 1 초까지 딱 맞춰서 예? 맞춰서 당일 나가죠. 왜냐면 앞에는 그 시계가 있거든. 이거 시계 착착 넘어가는 시계. 그게 정확히 안 맞아. 제 말씀은 뭐냐면은 10 초까지도 맞아야 돼. 땡. 그러니까 그 핸드폰 그 시계 보고 따르르 이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이거랑 내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 이거랑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15초 전까지도 붙들고 있다고. 이렇게. 맨 마지막 다른 거 다 표시하고 헷갈리는 부분. 끝까지 이렇게 보면 '아이 이 새끼가 아닌 것 같아.' 이 느낌이 와요. 하면은 맞는다고. 그러니까 5 문제 하면은 2-3 문제는 맞춰요. 그러니까 절대 허둥지둥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인제 멘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렇잖아. 우리 스포츠 경기 보면 어때요? 한 번 무너지기 전에 저런 병신 아니야. 아니 기본만 하면은 뭐 이겼을 건데 세계 랭킹 1 위라며. 지금까지 뭐 하다가 저기 세계 랭킹 거의 뭐 중간 한다 저렇게 개 패듯이 깨지고 있노. 멘탈이거든. 뭐가 안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럼 내가 다 아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다 아는데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뭐가 이번에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내가 안 되는 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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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그게 인제 그 꼴찌로 나가 가지고 누가 그러니까 뭐 의외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 거라.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컴사로 마킹을 풀거나 최후로는 나름대로 이렇게 막 지렁이처럼 하시지 마시고 저희 기법은 뭐냐면 이게 최후로는 그걸 그냥 문제와 관련이 딱 비워도 그러면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그날따라 이렇게 답안지를 보니까 4 번이 잘 없어. 그러면 4 번으로 그냥 줄 세우라는 거야. 5 번으로 줄 세우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최후로는 번호 하나로 통일해서 줄 세울 걸.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이렇게 느낀 건데 1, 2, 3, 4, 5 번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 근데 이게 지문을 보면은 1번 이게 문항을 보면은 짧은 문항이 만약에 1 번, 2 번에 있다. 짧은 문항이. 그러면 그게 답일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런 감이 있을 거예요, 평소에 문제를 풀어보면은. 근데 이게 짧은 문항이 4 번이나 5 번에 있다 그러면 그게 답이야. 근데 아주 긴 문항이 4 번이나 5 번에 있다. 읽어 보니까 뭐 그러나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빗가 놨어. 중간에 보니까 딱딱딱 보니까 틀을 보니까 많이 빗가 놨다. 이러면은 길고 많이 빗가 놨다. 그게 4-5 번에 있다. 그러면 그게 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찍었어요. 뭐 여러분도 어떻게 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전편일률적이라 했죠. 윤호중 법무사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렇게 찍어 놓고 인제 "안 되던데요." 이렇게 하기만 해 봐라. 그다음에 시험 당일 준비한 도시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까 얘기했나? 소화 잘 되는 반찬 싸 가세요. 나가서 사 먹는 건 시간 때문에 안 된다고요. 가서 그냥 어차피 그 중학교 가면은 줄 쭉 서 있을 텐데 우리 부산에는 여명중학교에서 보나요? 거기 법원하고 가깝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제 직원이 나가서 하는 거니까 법원 그 가까운 데에 아마 할 거예요. 그 주변에 음식점이 있나요? 없어요. 잘 없어요. 그거는 주택 깔아 가지고 잘 먹는 데가 없어. 그럼 누가 줄 서 있을 거 아니야. 줄 서 가지고 꼭 뭐 시험 시간 한 20분 전에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아이고 배불러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싸 가지고 시험 자기 자리에서 앉아서 식사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뭐 한 15 분에 식사하시나요? 거기서부터 바로 보지 말고 화장실 좀 갔다 오시고 좀 한 바퀴 도시고 컨디션 조절하신 다음에 커피를 마시려면은 그때 바로 마셔야죠. 커피 마시시고 시험 5분 전까지 화장실 갔다 오시고 예. 그다음에 점심 식사 오후 과목 정리한 걸 모두 볼 수가 있어요. 1 시간 반 정도인데 저도 그랬죠. 모두 다 봤다. 그리고 우리는 좀 이게 하다 보니까 무슨 엉덩이가 튼튼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엉덩이가 튼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방석은 가지고 다니셔야 좀 마음이 안정도 되고 아늑하다. 라고 물은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그 2 시간 동안 물 안 드신다고 안 죽어요. 음.
아까 건강할 때 잠깐 얘기했죠. 지금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무조건 9시 부터는 쌩쌩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정리를 하더라도 이 시간에 어떻게 극복하시도록 노력하라. 예. 그리고 도서관도 가는 게 좋은데 도서관도 시험장 가듯이 가세요. 시간 맞춰서 가세요. 그러니까 8시 까지 간다. 8시 까지 도착해 가지고 무조건 2 시간은 아침에 헌법, 상법 정리한 거, 그다음에 가족법 정리한 거 요거 다 보시고 시험 보시면 된다는 거. 그건 아시죠? 시험이 사법 시험은 이렇게 옆으로 넘기게 돼 있는데 변신은 제가 안 봐서 모르고 이거는 이렇게 넘기잖아요. 왜 그런지 몰라. 그것도 한 면만 이렇게 팍 넘기게 두꺼운 걸 막 던져 줘. 탁 던져 주고. 불편하더라고. 옆으로 넘기게 해 주면 안 되나? 왜 그랬지? 법원 인간들은. 법원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판결문이나 뭐 법원에 서류를 넣을 때 점점 편면으로 넣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면을 싫어하는 거야. 무조건 편면으로 넣어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옛날 시험 치듯이 이렇게 옆이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보기엔 좋을 텐데 뭔가. 이렇게 하면 불편해요. 어. 이것도 저주죠. 오전에 띵하면 내년에 다시 옵니다잉. 절대 머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시험 시작자들 보면 항상 그런 분들 있잖아. 옆에서 보면은 거기 시작 전 시작 종이 울리기 전에 보지 마세요 하는데 꼭 보면 1-2 명씩 있어. 이게 탁 당겨 가지고 그때부터 천천히 그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분들 신경 쓰고 싶으면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옆에서 시험시 뭐 감독관이 뜯어 말려도 그러면 못 붙습니다. 그런 실력 같은 건 딱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제 시간에 문제를 다 볼 능력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뭐 신경 쓰세요 그냥. 저분은 그냥 100% 떨어지는 분인가. 예. 20분 전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해도 저분은 떨어질 뿐이에요. 예 그런데 신경 쓰시면 안 된다. 혹시라도 '나도 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3점 세 가지고 20 분이 20 명이서 보니까 1 명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 교실 안에. 1 명이. 음. 그래서 이게 주위에 이게 제가 그런 걸 의식을 많이 하거든요. 의식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어. 예.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뭐 하나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 가는데 교재부터 이렇게 다 준비해 가는데 이 옆에를 보면 이 옆에를 보면은 참 대책 없이 오는 분들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대책 없이 오신 분들이 보면은 뭐 예. 그리고 꼭 보면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1 교시만 보면 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무사 시험이 좀 변호사 시험처럼 이렇게 뭔가 이게 첨예하게 그런 게 이제 긴장감이 촥 될 텐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죠? 변호 시험은 안 그렇거든요 진짜. 안 가 봤지만 옛날 사법 시험은 안 그랬어요. 정말 진검승부야 가 보면은. 물론 한 10%나 20%는 그냥 '이번 해에는 뭐 그냥 시험장 분위기 파악하러 들어왔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70-80 사람들은 진검승부야. 뭐 이게 정리한 거보다 장난 아니고 펜 이런 거 준비한 거 필기구 준비한 거 보면 장난이 아니야. 어. 방석, 물통 이런 거 보면 전투 진짜 전투하듯이 총기 뭐 이런 거 뭐 총알 이런 장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촤 그리고 뭐 이게 뭐 정리한 거 봐도 뭐 형형색색이 예. 딱딱 정리해 놔서 무서워요. 그리고 어딨노 포스트잇 이런 거 탁탁탁 붙여 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 쫙 해 놨어. 그럼 나 긴장이 바짝 들지. 나도 정리한다고 했지만은 '저 사람보다 정리를 잘했는가.' 어. 그렇게 진검승부죠. 그거 진짜 반에서 딱 앉아 보면 진짜 그런 사람이 숱하단 말이야. 탁 이게 뭐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럼 나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 분명히 여기 이 반에서 해 봤자 서너 명 붙을 땐데 이런 거예요. 근데 법무사 시험 가면은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 끼케야 예 새로운 책 새로운 새 책 가 가지고 다 넘겨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나도 그냥 가 가지고 이렇게 하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 어떻게든지 나는 이 반에서 1명 뽑으면 내가 붙겠다 이런 정신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도 얘기했고 생리 현상 조절하시는데 이거 조절하시면 매일 일부러 저는 참았어요. 만약에 인제 오늘부터 준비한다 이러면은 9시 부터 이게 소변이 안 나도록 조절을 했어요. 집에 있든 화장실에 있든. 참는 거라. 만약에 그때 가 보면 그때 습관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좀 있다 그러면 끝까지 참는 거라 터지도록 터지기 직전까지. 그러면은 내일은 저기 생리 현상이 그때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조절을 하셔야 된다. 그러고 이런 분들 있죠. 꼭 보면 평소에는 괜찮다가 오늘 시험 날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살살 아프고 그죠? 어. 그런 것도 평소에도 한번 해 보셔야 돼. 예. 인제 모의고사를 친다는 사실은 이런 현상을 갖다가 다 준비를 해 보는 과정을 다 거치고 그날 점심도 먹어 보고 도시락 싸 가지고 점심도 먹어 보면서 모의고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시간이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어. 근데 준비가 다 됐다 이러면은 한 10일 전에 자기가 나름 혼자서 도서관에 가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아요. 음. 근데 예. 그다음에 안 한 말이 없죠. 그래서 판례 공부는 뭐 저녁이나 내일 올릴 거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저도 좀 띵한데 오늘은 뭐냐면은 뭐 이제부터는 여담인데 '오늘 일 좀 할까.' 생각했는데 역시 집에 오면 일하기 싫어요. 그냥 뻗어 버리고 싶어.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 예. 어제까지는 막 미리 어제 뭐 제가 3건 수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오전 10 시부터 거의 오후 4 시까지 상담하고 자료 정리하고 어떻게 인제 그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의뢰인하고 머리 짜매고 전략을 이렇게 하고 형사 고소, 상업 야야야 상속 등기. 상속 등기도 이게 쉬운 게 아니고 3 건이나 이렇게 예. 예 고민하고 자료 만들고 뭐 서류 만들어 가지고 계산기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에는 뭐 손해배상 야야야 카페 인테리어. 카페 인테리어가 아니고 말이 아무 때나 나오네. 대게집 화재 났는데 보험 들었는데 보험금도 받긴 하는데 그걸 화재 청소해야 되는데 예 그게 청소가 디디하게 돼 가지고 돈 안 줬더니 예 AS 불렀는데 AS 해 달라 했는데 안 해 가지고 돈 안 줬더니 그 소송 들어와 가지고 AS 요청했는데 안 했다. 청소가 부실하다. 예. 그리고 바가지 씌웠다. 이걸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입증 전략을 얘기해 주고 자료 같은 거 안내해 주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와 내일이 인제 일요일인데 쉬기도 해야 되고 전략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걱정해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제 반응이 좋으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이게 꼭 뭐 제가 유튜브를 올리는 거는 상업적인 목표를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과의 소통, 동지의식 예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뭐 인정해 주면 줄수록 저도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댓글 달아 주시고 뭐 구독자 좋아해 주시고 예 그리고 뭐 응원해 주시려면 전화 한 통 해 가지고 "아이 법무사님 잘 봤습니다." 이런 한 통에 전화 한 통 해 주면 얼마나 좋아. 아시겠죠? 어. 그리고 없습니다.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뭐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뭐 "법무사가 바쁘지 않을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멀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화 주시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합격했다. 그럼 통지가 되는 거야. 이제 저는 부산에 있고 대구에 있어도 사건을 서로 이렇게 요즘엔 전국 그거거든요. 예. 전국 그거니까 "이거 맡아 가지고 좀 해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바쁘면 토스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우리가 인제 그 동기의식을 느끼는 게 살면서 몇 번 없잖아요. 직장은 어때요? 직장이 동기의식이 잘 들든가요? 그러니까 직장 입사 동기가 아닌 한 상사하고 후배하고 그게 동기의식이 잘 들든가요? 안 들죠. 나오고 나면은 "저 새끼." 이러잖아. 예. 이 직장이 사실 평생 직장인데 거기 들어 가지고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족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맨날 싸우고 자르고 예? 또 갈구고 이러다가 나오면 이제 칼로 찌르고 싶죠. 극단적으로. 어. 정말 그렇단 말이지. 근데 인제 우리가 동기의식을 느끼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건 아니잖아. 그때는 그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죠? 그때는 이게 완전히 그거잖아. 물론 한두 명이 친하지만은 같은 반 전체가 와 평생 가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안 그렇거든요. 대학교에 같은 입학 동기다. 같은 학번이다. 이러면 그것도 이게 나중에 만나면 "그래." 이렇게 막 반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갑진 않잖아. 근데 이게 같은 법무자와 같은 동기다. 또는 같은 법무자 직에 있다. 이면 상당한 그거예요. 음 진짜로. 뭔 일이 있어도 한번은 발벗고 가 가지고 해 주고 물론 안 그런 인간들도 있어. 처음부터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70-80% 는 이거 같은 법무사라는 같은 업계에 있다는 이거 얼마나 좋아. 모르자면 이거는 그냥
뭐 밑바닥에 넣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 사회의 한 기둥을 차지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누가 공격해도 법조계 뭐 사실 법무사가 법조인 이건 엄밀하게는 아니에요. 근데 넓게는 법조인에 쳐줘요. 요거 한번 얘기하자면은 법원장들 있잖아요. 우리 뭐 한번 총회 한번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협회에서 지방법무사협회, 부산지방법무사협회 이러면 총회를 내. 예. 말하자면은 뭐 회장 나와서 설명도 하고 우리가 뭐 돈을 어떻게 썼다, 뭐 의안도 있고 이렇게 법무사원이 부산지방법무사가 430명인데 이게 허심청에다가 대연회장 거 빌려놓고 들어가가지고 총회를 해요. 맛있는 도시락 먹으면서 오후 한 2시까지 하는데 오전 한 10시부터. 그럼 뭐 새로운 신임 법무사도 소개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란 말이야. 뭐 소주하고 맥주하고 막 뭐 박스 채로 들어와가지고 소주 한 잔하고 맥주하고 막 그래요. 재밌어. 근데 거기 보면 참석비도 줘. 10만 원씩 수표로 탁 나눠준다고. 참석비도 받고. 예. 술도 한잔하고. 뭔가가 화기애애하고 좋아. 예. 우리가 뭐 이 사회의 한 축을 가지고 있다. 돈도 잘 벌잖아. 그런 기분이죠 뭐. 그럼 서로 밥 먹하고 이런 게 없어. 다 반갑지. 선후배 법무사들. 회장님, 우리 지방 법무사협회 회장님, 뭐 부회장, 뭐 임원들 보면 반갑지. 나중에 밥이라도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고 같은 동네에서 보면 서로 밥 사주고 막 이래요. 그런 동기의식으로 딸똘하게 넘치지.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검찰청, 지방검찰청 청장, 부장판사 아니면 또 가정법원장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축사를 해준단 말이야. 축사를 해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 예. 법무사는 이 법원 행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법조인이다. 법조 사축에 속한다. 이렇게 속을 이렇게 저들이 어찌 사축으로 대우를 했었어. 사실 우리는 저번에 보면 그러니까 법원 소속이라 그랬잖아요. 법원에서 감독을 받는다고. 그래서 여기 또 시험도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다바리처럼 여기지. 그래도 법무사가 없으면은 변호사만 있으면 변호사들을 보면 약간 뭔가 이게 도전의식이 너무 있어가지고 뭔가 정형적인 거 없는데 법무사는 그래도 촉촉촉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법원과 이게 법조의 하나의 일원이 됐다는 이거. 우리가 그런 거를 이끌어 갔다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런 게 은연중에 있어요. 뭐 변호사들 대놓고 뭐 내놓으라 이런 건 없지만은 은연중에 그런 게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만 하시면은 그런 데 일원이 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대놓고 그런 말은 잘 안 하지만은. 예. 빠이.